안녕하세요. 주택백화점입니다. 제가 영상을 정말 오랜만에 찍는 것 같습니다. 8월 저희들이 1일부터 라트비아하고 에스토니아하고 방문을 해서 GLT 크로스 라미네이티드 팀버 교차 집성목이라고 얘기하는 공학 목재죠. CLT 그 제조 업체 그리고 패시브 하우스 시공업체를 12군데를 다녀왔습니다. 물론 이제 저희들도 보고 배워야 되고, 지금 지구온난화 현상 때문에 세계적으로 지금 그 에너지 소비 절감에 대한 여러 가지 규정들이라든지 법규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고, 그 규정에 맞게 주택을 시공하기 위해서 각 나라마다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업체들도 거기에 따라가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CLT야 제가 이미 여러 번 많이 말씀을 드렸고 저희들이 하반기에 CLT 주택 그 착공들이 다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패시브하우스 업체를 이번에 가서 보고 느낀 점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라트비아에 있는 패시브하우스 저희들이 EBS 건축탐구 집에 방송이 됐던 라트비아 패시브하우스 그 프리팹 공법으로 패시브하우스를 갖다가 시공을 강릉에 했었죠. 그 업체는 가보질 못했고요. 다른 업체들을 이제 가서 비교적 이제 라트비아에서 규모가 있고 인지도가 높은 회사들 위주로 방문을 했었습니다. 우리나라하고 비교를 하면은 좀 가히 충격적인 수준이고 패시브하우스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은 5가지 전제 조건이 충족이 돼야 됩니다. 남향으로 시공하는 거 이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고단열 벽체를 써야 된다. 이제 요게 제일 핵심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패시브하우스 시공의 인증을 받은 독일제 3중 시스템 창호가 시공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열교가 없어야 되고 기밀성이 확보가 돼야 되고 그리고 열회수 환기 장치가 들어가야 됩니다. 이 5가지 중에 남향 시공이라든지 독일제 3중 시스템 창호라든지 열회수 환기 장치는 사실은 그거는 정해져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걸 갖다가 설치만 하면은 되는 겁니다. 이제 제일 핵심은 얼만큼 고단열 벽체를 쓰느냐 그리고 얼만큼 그 기밀성이 확보되느냐 열교가 없느냐 이건데 사실 기밀성이나 열교 문제는 굳이 패시브하우스가 아니라도 사실 주택 시공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프리팹 공법으로 시공하는 주택들 같은 경우에 기밀성이 현장 시공법보다 뛰어난 경향이 있고 그리고 또 기후의 영향을 안 받고 공장에서 전부 다 패널라이징을 하기 때문에 기밀성 문제는 크게 걱정을 하시지 않아도 됩니다. 제일 이슈가 되는 부분 주택 시공업체에서 제일 민감한 부분이 바로 이 고단열 벽체인데 우리나라는 외벽 기준으로 열 관리율을 0.15 정도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럽 같은 경우에는 패시브하우스를 시공하는 업체는 외벽 열 관리율 0.15라는 게 거의 없습니다. 예. 저희들이 강릉에 시공한 그 패시브하우스 같은 경우에 외벽 열 관리율이 0.081이거든요. 국내에서는 아마 그런 열 관리율을 가진 벽체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요번에 이제 라트비아를 가보니까 라트비아 패시브하우스의 스탠다드가 외벽 같은 경우에 단열재가 400T 그리고 지붕 같은 경우에는 단열재가 600T로 규정이 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업체에서. 국내는 저희 주택백화점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수준의 단열을 하는 곳은 없습니다. 그냥. 이건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실은 엄청난 수준의 단열이라고 생각해야 되죠.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경량목 구조에다가 외단열해서 패시브 하우스다. 그런 얘기를 갖다가 유럽 그 업체들한테 얘기를 하면은
귀싸대기 맞습니다, 진짜. 경량목 구조의 단열재 두께가 140T입니다. 그리고 외단열을 갖다가 100T 정도 했다고 하면은 아마 열관리율이 0.15 정도는 나올 겁니다. 근데 240T잖아요. 총 합쳐서. 근데 제가 방금 유럽에서 라트비아에서 말씀드린 그 패시브하우스 같은 경우는 400T입니다. 400T. 그리고 저희들이 강릉에 시공한 게 350T고요. 단열재를 그만큼 많이 쓰기 때문에 단열이 잘 될 수밖에 없는 건 기본이죠. 똑같은 밀도, 똑같은 종류의 단열재라면은 단열재가 많이 들어가면 단열이 잘 되는 건 너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업체에서 뭐 돈이 남아 돌아서 단열재를 더 많이 쓰는 건 아닐 거란 말이죠. 결국에는 유럽의 패시브하우스 업체들은 전부 열 관리율이 0.1 미만입니다. 0.8, 0.08, 0.09 이 수준이에요. 근데 국내에는 그런 수준의 패시브하우스가 없습니다. 철근 콘크리트 공법으로 패시브하우스를 시공한다고 얘기를 하니까 유럽에서는 막 웃던데 그것도 외단열, 내단열 해봤자 붙일 수 있는 두께에 한계가 있잖아요. 400T까지 붙일 수는 없는 거죠. 그러면은 뭐 콘크리트 골조 치고 거기다가 외단열, 내단열 하면 이 두꺼운 벽체에 사실상 단열은 유럽 패시브하우스에 비교도 할 수 없는 수준이기 때문에 사실 그거는 바람직하지 않은 공법이라고 그냥 자신있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뭐 철근 콘크리트가 튼튼해서 그렇지 않습니다. 철근 콘크리트보다 CLT가 더 튼튼합니다. 그리고 철근 콘크리트가 그렇게 튼튼하면 왜 대한민국 아파트는 전부 20년, 25년만 되면 재개발을 한다고 난리고 그게 매일 뉴스에 나오고 아파트마다 가보면은 뭐 재개발위원회 어쩌고 저쩌고 난리를 피우잖아요. 그렇게 튼튼하면은 뭐하러 20년 만에 재개발을 합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예. 그거는 여러분들이 모르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유럽 수준의 패시브하우스를 저희들이 국내에서 만들게 되면 돈이 더 비싸집니다. 그래서 패시브하우스하고 CLT 같은 경우에는 뭐 CLT는 선택의 여지가 없고요. 유럽에서 직수입을 해야 되고 패시브하우스도 저희들이 이제 직수입을 해서 시공을 하려고 하는데 뭐 EBS 건축탐구집에 제가 블로그에도 몇 번이나 글을 올렸지만은 그거 보시고 연락 오셔가지고 그거 보면은 사실 건축 비용이 평당 150만 원 정도 수준이거든요. 어떻게 그걸 그 비용으로 집을 지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거기는 순수 자재값하고 운송비만 포함된 가격이거든요. 근데 인건비가 사실은 지금 자재비보다 더 비싸잖아요. 그분도 강릉 패시브하우스도 평당 700만 원 후반대가 들어갔습니다. 그 많은 단열재와 제대로 된 패시브하우스를 짓는데 평당 150만 원이 들어간다고 상상을 하시면은 안 되시는 게 맞죠, 사실은.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감안을 하셔서 정말 제대로 된 패시브하우스를 시공하시고 싶다. 뭐 저희들이 주택백화점에서도 구조용 단열 패널이라든지 목조 패널로 해서 패시브하우스를 시공을 했고 그리고 유럽에서 저희들이 뭐 라트비아, 에스토니아, 폴란드, 러시아 뭐 이런 나라들에서 그 패널라이징 주택을 수입을 해서 시공을 했습니다. 근데 이번에 가보고 느낀 것은 유럽은 정말 이제 패시브하우스에 대해서 점점 더 발전하고 있고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이제 패시브하우스의 단계를 넘어서 에너지 플러스 하우스라는 그런 용어들을 쓸 만큼 지구 환경 보호에도 진심이고 친환경에도 진심이고 그만큼 에너지 소비 절감을 하기 위해서 정말 좋은 주택을 지으려고 계속 연구 개발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아직 그 수준에 한참 못 미치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뭐 패시브하우스 지을 수 있는 방법들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비용을 좀 절감해서 보급형으로 지으실 수도 있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유럽형으로 최고급으로 지으실 수도 있고 하니까 패시브하우스, 제로에너지 하우스에 관심이 있으신 분은 정말 최고로 지으시고 싶은 분은 저희 주택백화점으로 지금 연락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